뇌가 없는 사람 없어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이 브레인폰이라는 것을, 브레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적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뇌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끊임없는 자기 가치를 찾고 또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뇌를 활용하는 것을 좀 새롭게 표현을 해서 브레인폰을 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중국에서는 전기, 전자, 뇌자 해가지고 전뇌라고 했어요. 전기뇌다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뇌는 어떤 뇌냐? 나는 생체 전기의 뇌다. 이미 그 생체 전기를 통해서 우리 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만한 문명을 이루어온 겁니다. 근데 이런 문명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자아상실의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는 이런 그 컴퓨터가 있기 전서부터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그러면 찾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자아를 찾는가? 이것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참나다. 이래가지고 그게 마음이다. 그 마음을 깨치자 해가지고 불교가 나왔던 것이고, 마음을 느꼈을 때는 진짜 중요한 에너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자비심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런 걸 믿은 게 또 불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이야. 이 사랑이란 에너지, 가치, 이런 것은 브레인폰을 통해서 난 나왔다. 이 가치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난 봤어요. 그래서 그 4대 성인들이 정말로 브레인폰을 활용해서 인간의 참 가치를 찾았는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노력해 왔지만, 그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자아를 찾지도 못했다. 그럼 이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학교 교육이 그럼 자아를 찾아줬냐? 아니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정주영 씨 같은 분도 있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개인적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 지도자 했지만, 그분 국민학교 나왔지만 그 사람은 브레인폰을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나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브레인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를 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큰 정보산업 시대인데, 이러한 그 정보산업 시대에 중요한 이 정보가 바로 우리 브레인을 사용하는 뇌 교육이 아니냐.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뇌를 사용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로 정신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뇌에 대해서 학교에서 연구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뇌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일찌감치 한국뇌과학 연구를 만들었고, 이 시대에는 이것이 학문화돼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뇌교육이라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이크로 시대, 소프트 시대에 컴퓨터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영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운영 프로그램이 윈도우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인들 보면 대학교 들어갔다 관둬버렸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 뇌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런 가치가 있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가 굳이 학교육을 배워야 되냐? 이래서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마이크로도 바로 이 윈도우즈라는 운영 프로그램이 없으면 컴퓨터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브레인폰이라고 하려면 브레인폰도 윈도우즈 같이 운영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말로 많은 시간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한 4, 5년을 고민하다가 5가지의 운영 프로그램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뇌가 있는데 뇌를 느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는 딱 보니까 나와. 계산기도 나와. 이 계산기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와서는 AI까지 더 가지고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뇌를 느끼는 감각 자체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뇌감각 깨우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뇌가 너무나 유연하지 못해. 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자기 뇌 감각을 깨우려는 관심이 없어. 왜? 그런 거 시험도 안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뇌 감각을 깨우는 기술이 필요하다. 뇌 감각 깨우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에너지를 우리 몸에 전이라고 했는데 에너지를 느끼지도 못해. 우리는 밥을 먹고 힘을 내면 그냥 그거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몸이 움직이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지도 못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 몸에도 에너지가 있고 작은 자력과 작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 작은 전류와 자력 속에서 우리 몸이 여러 가지 호르몬 기능이 일어나면서 화학 반응과 물리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반응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땐 전기작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그것이 에너지는 결국은 어떤 거냐? 온도예요. 온도. 온도 속에서 모든 세균도 자라고 모든 것이 회복도 되고 부패도 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기에 끊임없는 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기 작용과 자기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걸 아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통해서 볼 때 문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라는 것을 얘기는 해요. 기라는 얘기도 해. 넌 기가 빠졌어. 기가 죽었어. 모든 게 기야. 그런데도 기는 느껴봤어? 이럴 때는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연한 기회에 내가 기를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 이 기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나를 좀 연구할 수가 있겠다.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아니면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했어도 자기 잘 적용이 안 돼. 자기한테는. 왜? 에너지를 모르니까 또 에너지를 관리할 줄 모르니까 이것은 중요한 제3의 언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감각 깨우기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 뭐로? 에너지라는 거로 우리가 에너지를 느낄 때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감각을 갖고 훈련하는데 그것만 갖고 되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에너지를 느꼈어도 우리가 긴장하는 상태는 마음이 이완이 돼야지 그 에너지를 느껴지고 감정이라든지 우리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지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네 감각을 깨운다면 네가 유연화가 되는 유연화 과정이 필요하다. 기감각을 갖고 있어도 감정 속에 빠져서는 우리는 우리 몸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뇌 감각을 깨우고 뇌를 유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뇌 속에서 우리가 자아를 상실한 사람들의 삶과 자아를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근데 이건 기본적인데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자아를 상실했을 때는 우리가 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설명은 오래전에 다 해놨는데 이거를 체험시킬 수 있는 수련 방법이 세상에 그동안 그렇게 보편적인 게 없어. 특별한 사람들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대중화시켜야 되겠다. 여기서 나는 이게 엄청난 발견이 될 것이고 이것이 나오면 앞으로 이 세상에 이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는 하나의 이게 시작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자아를 알고 사는 사람과 가하 속에 사는 사람
그럼 가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정보의 양과 질이 그 사람의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다. 다 공감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보를 좋은 거 집어넣으려고 좋은 대학을 가고 난리치는 거예요. 책을 봐라.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전부 다 그게 답인 줄 알아. 책 아무리 많이 봤다고 그 진화가 나오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 그 정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뇌라고 알려지지 않는 세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많이 홍보에 노출돼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거길 가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기 전에 그냥. 왜냐면 그 정보는 그 그림만 봐도 좋은 경치만 봐도 네가 확 쏠려버려. 그래서 정보를 정화하는 필터 작용이 없이 우리가 땅 속에서 관정을 파가지고 물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깨끗해 보여. 막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석회도 있고 철분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많아. 근데 이 정보를 필터해주는 역할을 그러면 애기들에게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필터할 기능을 제대로 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정보 속에서 살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할 때 그때 불을 끄려고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건 정말로 국민학교 때부터 자기 뇌에 대해서 뇌교육이라는 거는 이게 진짜 필요한데 아직도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브레인 롯이라든지 자아상실이라든지 이렇게 뇌가 오염됐다, 인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이 뇌에 대한 생각을 접근하는 방법이 뇌과학으로만 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이 브레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집중하고 있지 않다. 그럼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정보 정화 과정이에요. 정보 정화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정보가 정화만 돼도 진화라는 한참 더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진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뇌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정신통일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이게 그냥. 그럼 돌을 닦는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정신통일하는 방법을 브레인 운영 프로그램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냐? 그때 뇌의 주인이라는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나는 나야. 그리고 내 몸은 내가 아니라 이건 내 거야. 내 정보도 내 감정도 이건 나가 아니라 내 거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새로운 엄청난 보물이 있다. 이것이 나는 영혼이 깨어난 거다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오감으로만 봐왔어요. 오감으로. 근데 뇌가 통합되는 순간부터 육감이라는 영감이라는 것에 깨어나면서 무화 체험을 하게 돼요. 무화 체험 때 바로 뭐냐? 정보 정화가 끝나는 거예요. 이기심 속에서는 정보 정화가 끝나질 않아. 도출을 못해.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냐? 내와 너가 분리됐던 것이 나와 너가 이게 연결된 하나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고통스러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기심이나 어떤 욕망에 빠져는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런 자비심이나 동정심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1인칭과 2인칭만 다른 게 아니라 요즘은 너무 많이 분류가 돼 있어. 3인칭이 또 있어. 더 나가서 이제는 이 하늘 땅 사람에 대해서 가장도 하나로 느끼는 것. 근데 이게 우리나라 철학 속의 천진 사상이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나를 하나로 느끼니까 이 환경이 하나야. 지구 환경이 이렇게 오염돼도 별로 걱정은 하지만 뭐 이건 내가 해봤자 뭐야 이러고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스마트폰이 얼마 안 됐어. 들어온 지가. 너무 깊이 들어왔어. 애들 그거 뺐다가는 큰일 나. 이제는 그게 우리 장기랑 같이 됐어요. 이것이 붙어야지 하다못해 식당 가서 밥도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완전히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좀 간단하다. 이 5가지
정신 차리면 되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래서 체크 유어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야. 너의 뇌를 체크해라는 거야. 근데 체크할 의지가 있냐? 체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 이것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뇌를 체크해야 되겠다. 내가 내 몸도 체크해야 되겠다. 체크할 때부터 나는 내 몸을 진짜 사랑할 수도 있고 내 몸을 정말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체크하겠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내 뇌는 봐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 체크를 당하는구나 알아. 이제 이분이 주인이 나타나셨구나 안다고요. 물론 힘든 게 많아요. 체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해야 돼. 이제 너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문제 있어. 막 이거를 자기 투쟁 과정이 거쳐. 이 짧은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때 엄청난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체크 유어 브레인이라든지 체크 마이 브레인이라든지 이런 말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 인류가 단 1%라도 1%면 50만이에요. 10%만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정말로 지금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방송국도 자기 신문도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뇌교육이라는 학문이 나왔고 이걸 통해서 진짜 참 가치를 찾는 국민이 많다 보면 우리는 전 세계 1등 가는 국민이 될 수가 있고 1등 가는 국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미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뇌교육을 지금 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뇌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 자산으로 나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건 개인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 자산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잘하면 우리는 세계에 이 정보 자산을 알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변화를 줄 수 있고 한국이 진짜 이런 나라야?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브레인폰을 생각해 봐야 된다. 얘기하고 싶다.